자, 1번부터 가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이걸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게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요. 이 계산 결과로 계산했을 때 예상 높이보다 낮으면 열 효율이 높은 거고요. 높으면은 열 효율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자, 층수로 보십시오. 층수가 똑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가 낮아야지 열 효율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역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8층 중에서는 지금 울산역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이제 6층, 홀로 6층이죠. 요게 이제 제일 낮은 수치예요. 얘네들이 열 효율이 높은 후보겠죠. 근데 부산역 같은 경우에 10층인데도 다른 애들보다 어때요?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은 누굽니까? 1등은 부산역이겠죠. 그러면 1, 2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경기지사하고 인천역지사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6층인데 38.4m, 그 다음에 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층인데 45.2m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셔가지고 요때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계산해가지고 높이 차가 예상 높이하고 실제 높이하고 높이 차가 많이 나는 곳 그것을 비교하면은 높이 차가 많이 날수록 어떻죠? 예상 높이보다 많이 높을수록 열 효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3번 가겠습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에 굳이 필요가 풀이하진 않죠. 여러분들 잘 푸셨을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주제 찾기인데 보통 이제 글의 종류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라고 그러죠.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입니다. 설명문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확 줄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기만 보다 파악되듯이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같은 경우 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주제 또는 핵심 내용,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설명문이 난이도가 쉬운 이유가 요 앞에 내용에서 이제부터 이것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거 설명했어요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과 끝을 보통 보면 되는데 물론 이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2024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5번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매장, 소상공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기들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쳐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평균 통계치로 볼 때 그러면 평균 통계치를 뭔가 대입해 가지고 확인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1번이나 2번에 나오면 요 보기를 나중에 해결한다. 요게 한 5초, 10초 이렇게 아끼는 방법이죠. 자, 요게 이제 정답이 2번인데 2번인 이유는 요게 연장이죠. 연장이라는 말은 원래 하던 걸 갖다가 더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당연히 처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의해야 될 표현 등. 지금 보시면은 임대로 가면 수수료 인하 등입니다. 그럼 뭔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봤을 때 왜 다른 지원도 포함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어쨌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4번, 5번 갑니다. 4번, 5번 같이 조건에 따라서 밑에 거 선택하는 문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건 제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라. 출제자의 심리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걸러내도록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의외로 빨리 풀리는 수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다섯 번째 조건 바로 적용해 볼게요. 까다롭긴 하죠.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선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보통 몇 월까지지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그거 생각하실 바에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지금 보시면은 얘들이 제일 불리하겠죠. 2022년 7월 최근에 다녀온 애들이 제일 불리합니다. 그럼 얘들이 이게 시작 시점이니까 2023년 6월에 끝났을 거예요. 맞죠? 1년 다녀오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조건이 되느냐? 안 되죠. 이해가시죠? 얘는 지금 요 조건에 따라서 안 됩니다. 지금 2024년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안 지난 거예요. 몇 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최소 맞죠? 최소 지금 그 다음 거 해볼게요. 2022년 1월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죠? 2022년 12월에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년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1년 지났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걸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E하고 G가 걸러지죠. 그러면 보기에서 E하고 G 들어간 거 하나씩 날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학 능력이 하인 직원은 선발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남은 애들 중에서 어학 능력이 하인 애는 날리면 되는데 B밖에 없죠. 그래서 B 있는 보기 날리고. 그 다음에 근무평점이 75점 이상인 직원만 선발한다. 그러면은 남은 애들 중에서 75점 안 되는 애 날라갑니다. 그래서 보기 3개만 봤는데 5개 중에서 남는 건 얘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도 이제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1년 후입니다. 1년 후라는 거는 이제 요 인사 파견 시작 시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한 거냐? 이거겠죠. 파견 원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조건이 바뀌면서 파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유리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건이 75점 이상 기준에서 80점으로 높아졌어요. 점수가 근무평점이. 이거는 악영향이죠. 강화된 거니까 이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어학 능력이 폐지됐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애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어학 능력 하인 애들 얘 둘입니다. B하고 지금 G인데 얘들 둘 다 대상이 이제 좋아졌죠. 어학 능력 조건이 폐지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80점으로 근무평점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B는 그래도 못 갑니다. 하지만 G는 어떻죠?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파견 대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가장 유리한 거는 G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요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를 치거나 연관관계상으로 가지를 치거나 아니면은 경우의 수가 제일 낮게 나오는 것 하나를 갖다가 고정시키는 게 낫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요거 CD 열차 중에서 최소 한 가지의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반드시 계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C랑 D는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같이 되는 케이스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C가 되는지 안 되는, C를 무조건 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C를 하면요. E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O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와 B 중에서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B는 못하니까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A 하려면 B 해야 되는데 B를 못하니까 A는 역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를 하려면 A랑 C 해야 되는데 C는 할 수 있지만 A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D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두 개. 최소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CD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최소 몇 개 할 수 있냐인데 CD는 CD만 해도 두 개입니다. 이해가죠? 최소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CD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걸 해보면 불가가 뜨거든요. 안 되는 게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자, 일단 D가 된다고 쳐볼게요. D가 된다고 치고 D가 되면은 D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려면 H도 해야 된다. 그럼 A도 O 되고 C도 O 돼야 돼요. 이미 몇 개죠? 3개입니다. 최소 개수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최소는 2개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